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유아 미술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교재 231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목차를 살펴볼게요. 유아 미술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용, 또 학습 방법, 평가,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적 표현 능력이 아직은 부족한 유아는 표현 생활을 통해서 자연과 사물의 예술적 요소를 탐색하고 또 감상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 조형, 동작, 극과 같은 다양한 예술적 표현 활동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호기심, 표현 능력, 신비감을 기르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게 합니다. 세상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아가 배우는 개념과 통합하고 구체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언어적, 인지적, 창의적 발달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어떤 활동보다도 개인의 성장 및 발달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미술교육의 중요성과 목적을 염두에 두고 유아의 발달과 흥미에 적합한 다양한 미술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서 유아가 자유로운 자기 표현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고 창의적인 예술 표현 및 감상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미술교육의 목적을 살펴볼게요. 유아는 자연을 비롯한 주변 사물이 지닌 다양한 미술적 요소를 인식하고 친숙한 대상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느낌, 생각, 상상한 것을 자기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적 감각이 길러지고 심미적 태도가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아기의 미적 감각과 심미적 태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서적 풍요로움과 행복감을 얻는 기본적인 역량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습니다. 유아 미술 교육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창의성 중심의 미술 교육 학자인 로엔필드는 미술 교육의 목적을 자기 표현을 통한 창의성의 발달에 두었고 유아는 지적 발달을 미술 교육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는 미술 교육의 목적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유아의 올바른 성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학자의 의견에 3에서 5세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예술 경험의 목적을 대입해서 유아 미술 교육의 목적을 설명하면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미술 경험을 즐기고 창의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고 감상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 발달의 전위적 발달이라는 측면에서는 목표를 살펴봤을 때 233페이지에 도표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창의적 사고 발달, 또 자기 표현, 또 자아 개념 및 자신감.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기의 자아 개념이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신비감을 고취하기도 하고 문제 해결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감정을 배출함으로써 정서적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의사소통하는 통로로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발달을 이루기 때문에 전인적 발달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과정보다 결과에 너무 치중을 해서 미적 체험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표현만을 강조해서 결과 위주의 수업보다는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미적 체험의 자율성과 탐색할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구성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아 미술 교육의 교육 내용으로 먼저 미술 요소를 살펴보고 또 각 미술 요소가 통합되고 활용되는 미술 활동의 분야로 3에서 5세 누리과정에 근거해서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미술 감상하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미술 활동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 요소란 미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과 환경이 가지고 있는 점, 선, 면, 형태, 색채, 명암과 음영, 질감, 양감, 공간, 구도와 같은 형식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유화가 미술적 요소와 자극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해석하며 자기만의 색채와 결로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미술교육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여기에서는 미술의 요소로 선, 모양, 색, 질감, 구도 및 원근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손에 도구를 쥘 수 있는 이제 유화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최초의 미술적 표현은 도구를 이용한 끼적거리기 단계입니다. 선은 형태를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선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눈은 선을 따라가면서 그 운동성을 감지해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미술 요소들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유아기는 자신의 작품을 다른 요소보다 선으로 표현하기를 즐기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도구로 선을 사용하여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도 수직선은 냉정하고 차가운 느낌과 높이와 거리감을 나타내고요. 수평선은 침착함과 안정감을 나타냅니다. 또 곡선은 따뜻함과 아늑함을 나타내고 자유로운 느낌입니다. 또 날카롭거나 Z형의 직선은 흥분과 빠른 운동성을 나타냅니다. 물결 모양에서는 동적인 에너지를 표현합니다. 다음은 모양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평면에 표현한 2차원적 상태의 형을 일컬어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림 속에서 모양은 선의 연장으로 선이 주변을 따라 움직여 돌아와 시작점에서 만나게 될 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색채나 특별한 질감 혹은 선이 없어도 그림은 가능하지만 정작 모양이 없는 그림은 불가능합니다. 유아의 도식 표현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구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아가 주변 사물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서 모양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네, 그래서 모양을 보면 이제 그림의 분위기를 또 창조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정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색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물은 색을 갖고 있고 사람들은 색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느끼게 됩니다. 유화는 물감, 크레파스, 사인펜 등의 색에 매혹되고 그것을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과 연결시키면서 색의 명암, 색의 혼합과 그것의 마술적인 변화에 열중하게 됩니다. 유화는 색깔을 칠하면서 즐기는 자유와 물감이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감상, 다채로운 세계 경험을 통해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아가 색에 대해 다양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색 사용에 대한 통찰력과 감각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네, 색의 이제 주는 효과는 작품의 성격과 분위기, 정서를 이제 색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질감입니다. 미술에서의 질감은 주로 작품에 사용되는 재료, 도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촉감에 의해 습득된 감수성은 시각적 경험을 갖게 될 때 기쁨과 통찰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유아가 질감의 미묘한 차이에 민감해지도록 다양한 질감의 종이나 점토, 자연물의 질감을 느껴보거나 콜라주 활동 등의 경험을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감을 통해 작품의 실제감이 살아나고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 호기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도와 원근입니다. 구도 및 원근은 공간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모양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위, 아래, 멀리, 가까이, 안과 밖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아의 공간 개념은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른과는 다른 공간 개념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특성은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그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기저선으로 사물의 위치나 사물의 방향을 말해주고 둘째, 사물의 근접에 의해 앞쪽과 뒤쪽이 포개지는 중첩 현상을 나타납니다. 또한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사물에 관한 느낌을 공간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 유아에게 주는 감정적, 정서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도나 원근을 살펴보면 구도는 세부 묘사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관계가 있고요. 구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운동감, 안정감, 지루함 등과 같은 느낌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은 미술활동의 내용입니다. 누리과정의 예술경험 영역에서는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술 경험 영역의 내용 범주 중 미술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미술교육 내용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는 유아가 자연과 사물에서 접하는 다양한 미술적 요소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반응하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미술적 요소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발견하고 그 차이 등을 탐색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연과 사물에서 색, 모양, 질감, 공간 등의 미술적 요소를 탐색하는 유아의 능력은 자연과 사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를 표현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초가 됩니다. 유아가 자연과 사물의 다양하고 고유한 색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과 사물의 다양한 윤곽에서 모양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연과 사물의 독특한 재질에서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는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아가 주변의 친숙한 대상에 관심을 갖고 감각과 신체를 이용하여 보고 만지고 느끼는 다양한 미술 경험을 하도록 하여 창의적인 미술 표현을 위한 기초 능력뿐 아니라 자신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유아는 알고 있는 것과 본 것, 그리고 느낀 것 등을 바탕으로 미술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의 감각과 신체를 통한 활동뿐 아니라 상상하기, 자신의 느낌 명료화하기 등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미술 표현의 원천이 되는 유아의 생각과 지각, 그리고 느낌을 풍부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미술 재료는 미술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유아는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새롭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다음은 미술 감상하기입니다. 미술 감상은 감상의 대상이 미술 작품이 되는데 미술 작품의 주된 구성 요소는 형식과 내용이고 미술 감상은 작품의 감각적인 형식과 작품이 내포하는 내용을 느끼고 즐기는 미적 체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는 다양한 미술 작품을 보고 즐기는 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고 각자의 표현을 존중하며 미술 감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유아는 주로 친숙한 환경에서 겪은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과 또래의 작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미술 작품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역동적인 예술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술 감상하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유아가 미술 작품이나 미술적 표현이 지닌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아기는 우리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며 익숙해지는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유아가 우리 고유의 색채와 형태가 예술적으로 묘사된 문화재나 한국화 등을 접하며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술활동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볼게요. 유아는 다양한 재료나 기법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술 재료와 기법은 따로 정해져 있기보다 유아 주변에 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이든 미술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그리기에만 치중된 미술 활동이 아닌
감각적이면서 색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활동을 다채롭게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술활동의 종류와 기법을 240페이지 주교지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림 그리기, 다양한 표현 기법, 판화, 이렇게 평면 활동과 조소, 꾸미기, 만들기, 입체 활동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술교육의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교사의 미술 지도 방법은 미술활동 접근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사가 정하고 지시해서 유아가 작업하는 교사 주도적 방법과 교사는 어떤 활동을 제시할 뿐 유아가 선택권을 가지는 유아 주도 방법이 있고요. 또 절충해서 실시하는 교사 안내적 지도 방법이 있습니다. 교사는 유아의 경험과 작업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지도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제를 제시하고 미술 영역에서 제공된 재료를 소개하고 기존의 작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안내하고 유아의 작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시기에 개입해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안내적인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술교육은 유아의 미적 안목과 조용 능력, 또 창의성을 육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 유아가 세상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미술이라는 도구로 마음껏 표현하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에 유아 활동의 주도성을 갖고 경험하고 활동하고 이를 창의적인 미술 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단계로 미술 활동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인식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사물의 특징을 명확히 인식하거나 상황의 핵심을 잘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 창의적 활동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아가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사물을 관찰하고 느끼고 생각하도록 기회를 주며 이로 인해 유아의 인식 능력은 점점 향상될 수 있습니다. 유아의 호기심을 격려해 주어 배우는 것을 즐겁게 여기게 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대할 때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 단계입니다. 유아가 창의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기 전에 사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인식의 단계에서 발생한 흥미가 존중되고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인식의 단계는 집중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집중의 단계에서는 유아에게 자신감과 자기 신뢰감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경험을 많이 하도록 기회를 주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가 충분히 생각하고 이를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 표현 단계입니다. 유아가 사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유아의 자발성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른들이 간섭해서 생각을 주입하려고 한다면 이미 유아의 창의적 표현이 아니라 성인의 미술 표현 형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유아는 미술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 자체보다는 창의적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생산 단계입니다. 교사는 유아의 작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유아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의 표현에 대한 성인의 관심과 인정입니다. 즉 자료를 풍부하게 마련해주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유아의 작품을 사려 깊게 다루며 흥미를 보이고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유아 미술 교육의 평가 단계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볼게요. 자,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는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가? 집중하고 몰입하는가? 친구와 협력하는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가? 지시사항을 잘 따르는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자료를 다루는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유아가 미술 자료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의 여부도 미술활동 평가에는 중요합니다. 재료 사용의 다양성이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평가하는데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가, 또 넓은 면을 잘 다루는가, 가위를 잘 사용하는가,
점토를 사용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매체의 사용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매체의 사용 능력에 대한 평가는 매체 활용의 정도나 새로운 방법으로의 적용 등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합니다. 색을 잘 선택하는지, 색을 잘 혼합하는지, 입체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목적에 맞게 매체를 선정하는지, 매체 사용 시 기존의 사용 방법 외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평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유아가 주변의 다양한 미술 자료나 작품에 보이는 관심의 정도나 분석, 아이디어에 대한 반성, 자신의 미술 활동에 대한 판단 등의 여부와 내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는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지, 집중하고 몰입하는지, 친구와 협력하는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지, 지시사항을 잘 따르는지를 평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입니다. 비평을 수용할 수 있는지,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선호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있는지, 주제에 적절하게 접근하는지, 아이디어를 변화시켜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지, 자신과 타인의 작품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지를 이제 개인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미술활동의 평가는 현재 진행형인 역동적 평가로서 현재를 진단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다음 교수 활동에 반영이 되어 유아의 자기 표현과 창의적 표현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해서 유아의 미술적 감수성과 창의적 표현의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이제 미술활동의 실제를 살펴볼 텐데요. 유아 미술활동은 기법과 표현 재료의 다양성으로 인해 매우 풍부하고 다채롭습니다. 그리기 활동은 미술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유아는 자신의 손가락을 도구 삼아 또는 주변의 다양한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합니다. 또 같은 도구라도 어떤 방법으로 그리느냐에 따라 그리기 활동은 매우 다채로워집니다. 네, 이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하늘을 배경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와 생각을 표현하는 그리기 활동의 사례입니다. 연령은 만 4세예요. 근데 이제 하늘을 관찰을 해야 되니까 어디에 나갔어요? 네, 놀이터에 이제 나가서 투명한 책상을 구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누워서 하늘을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투명한 그 책상에 아세테이트지, 예, 아크릴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유성 매직을 준 거죠. 그래서 유성 매직을 주고 위에다가 그림을 아이들이 그려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활동의 목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다. 또 구름의 모양을 보고 연상되는 것을 떠올리며 창의적인 표현력을 기른다. 또 재료는 투명 아크릴판, 유성 매직, 야외 매트, 사진기, 프린터, 도화지, 색연필, 사인펜이 되겠습니다. 구름나라라는 그림책을 보고 이렇게 상상해도 재밌어요. 그래서 구름나라를 상상해보고 상상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선생님이 구름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니? 구름나라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이제 비닐을 덮은 아크릴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연상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해 본 거예요. 그래서 구름나라의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할까? 무엇이 준비되어 있지? 이제 재료 탐색을 하는 거죠. 인식의 단계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하늘을 관찰해서 마음에 드는 구름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그 구름 모양이 어떤지. 그래서 선생님의 이런 자극이 유아의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들은 충분한 선생님들도 고민을 통해서 이런 수업을 준비하시고 발문도 준비하셔야 돼요. 색은 어떤 것 같니? 구름의 색과 모양이 모두 똑같을까? 마음에 드는 하늘을 사진으로 찍어볼까?
하늘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활용해 볼까? 그래서 하늘 사진을 출력해서 선생님이 결국 제시를 해주고 유아들이 표현하고 싶은 그림을 자유롭게 표현해서 하늘 날아다니는 새도 표현하고 하늘 나르는 기차도 표현해서 콜라주 작품을 완성한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미술 활동은 재료의 다양성과 기법 다양성, 표현의 다양성으로 인해 유아의 개성과 표현의 자유로움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유아의 자기 표현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유아의 작품 하나하나에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교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